내가 만약에 카세미르라면, 도전을 좋아하는 카세미르라면 이만큼 적합한 클럽이 없는 게 돈도 더 챙겨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맨유가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러면 나라면 도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기 가서 내가 챔스 끌어올리고 땡기면 이거 나 완전 스포트라이트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대충 돌아가는 판 봤더니 아 얘네 삼성 딱 부족하네. 내가 지금 필요하네. 이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았어. 제가 생각하기엔 카세미로가 나갔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린다거나 뭐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6관왕 할 가능성은 떨어졌지. 많이 떨어지죠. 그게 팬들이 싫은 거라는 네. 거죠. 또 내부 시선으로 보면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고 코칭 스태프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럼 어쨌든 새로 온 젊은 선수들을 써야 될 타이밍이 올 거고, 아마 같이 썼으면 어쨌든 추아메이나 카마빙가는 경기 출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 누군가는 한 명은. 팬들은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적기다. 페레스는 오히려 다음 시즌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2주 쉬었죠? 한 번 쉬면 이제 2주니까 그 업로드 되는 거 기준으로는 이제 2주를 쉬었고 그 다음에 김한이 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에 와서 너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4층을 벗어난 적이 없어. 아 계속 있었어요 4층에? 4층에 계속. 그러면 거기 계시면 나가서 지게도 지고 그러세요. 밖에 지게 있잖아. 그냥 밖에 산책을 할까 했는데 네. 뭔가 두려워서 바깥 세상이 그냥 안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좀 햇빛이 너무 따갑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 김근호랑 침묵의 3시간. 아한 말도 안 하고. 거의. 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가 가끔씩 말 걸 텐데. 근데 뭐 이어폰을 계속 꽂고 계시던데. 너랑 거리를 두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김근호도 또 연애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수 한번 치시죠. 왜? 실직자 영주형이 드디어 이제 내일 새벽 네네네. 새로운 일자리로. 쿠팡으로 가시죠. 네네네. 네. 근데 쿠팡맨인가요 쿠팡맨? 쿠팡맨. 쿠팡은 화면이 나오나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이 나오는데 왜 영준을 뽑았지 뭐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분장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스튜디오 샷. 네, 스튜디오 샷. 괜찮아. 술 먹기 전에 얘기해. 네네. 술 먹으면 엎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뭐냐, 그 카라바오컵하고 포카라고 하니까. 네. 각종 컵 전문. 네. 예. 뭐 주말에 하는 거보다 영종컵입니다. 주중에 많이 하겠죠. 네. 이건 환영컵인가요? 그건 기본컵. 이건 네. 독일 독일맨이기 때문에. 독일맨. 또 독일 갔더니 또 이런 거 이거보다 훨씬 큰 컵으로 먹더라고. 이만한 컵. 1리터짜리. 진짜 기가 막히게 딸지 않았습니까? 거품 없이. 근데 이거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으라고? 키스 한번 하면 돼요. 멋이 없잖아. 이 정도 있어야지 거품이. 요만큼 약간 느낌으로. 나도 술 못 먹어도 그런. 아니야, 나도 내일 해설이라니까. 이 넘어가는 새벽이에요? 그렇구나. 영종 되게 하려고. 아니. 바로 실직자 다시 만들려고. 아니에요. 다 너의 계획 안에 있니? 아니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제가 덕현이 건 제가 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정산 날이라 모라콜로 가겠습니다. 저만 술을 먹네. 오늘 또 휴가 갔다 왔는데 술 좀 때려야지. 야, 이거 거의 휴가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그건 그거고 한국에 술 마시는 것도 다르죠. 계속 취해서 돌아다녔는데. 이거 거의 뭐 혼술 분위기인데. 자, 이것 때문에 아슬아슬하잖아. 짠을 못 하겠잖아. 김비탕이 사실 원래 갖고 왔을 때도 사실 비주얼이 음스 비주얼이거든요. 이건 더 음스네요. 근데 맛있어요. 괜찮나요? 네. 형 좀 드세요. 나 이거 김피탕 처음 먹어봐. 저 첫 경우예요? 이게 뭐야? 김치랑 피자, 치즈, 탕수육. 요건 또 이제 사천 탕수육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카세미로. 네. 소영주라고 한 줄 알았어. 나도 내 얘기인 줄 알고. 아니, 언제 들어가야 되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형이 나갔다기보다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그렇지, 도전을 하세요. 이렇게. 이 나이에. 그렇지, 도전에 성공했고. 우리가 카세미로 얘기를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좋은 영입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시선, 레알 마드리드는 도대체 왜 카세미로를 팔았는가,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레알 마드리드는 도대체 왜 카세미로를 팔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페레즈의 초기다. 그러니까 즉 곧 있으면 카세미로가 이제 확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돈을 땡기기 위해서다. 왜냐면 이적료가 1,000억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위해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게 일반적인 시선이었죠.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자체가 좀 어떤 역사와 어떤 고고한 본인들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나간다고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좀 막 발목까지 잡고 나가지 마 이런 안 팔아 막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느낌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얼마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스페인인의 오, 시선으로. 그러면 정보 오늘 만났습니까? 스페니쉬. 아니 그러지는 않았죠. 아, 그래요? 마드리드 가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안 갔어요? 마드리드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래? 네. 가야지 그래도 이걸 위해서. 그럼 그래. 뒷담화 카세미로 할 거 몰랐어.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카세미로 이적설이 되게 급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아, 그죠? 내가 스페인에 갈 때까지만 해도 카세미로 맨유 링크가 없었어. 그건 그래. 근데 비행기 타기 한 하루 전인가? 갑자기 맨유가 카세미로를 땡긴대요.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거의 이적이 성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에 카세미르랑 맨유 링크 딱 떴을 때 그 우리 채널의 영상의 어떤 그 방향성 그거였어요. 노릴 수 있다. 근데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지금 상황에 급박하고 이적 시장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 노리는 거는 너무 팬들이 기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웃기는 건 그때 맨유 팬들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갑자기 교물살 타고서 딱 이적이 됐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저 새끼가 얘기하는 건 다 반대로 된다고 그런 거야. 본인들도 그때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뭔가. 근데 사실 좀 웃기긴 했지. 근데 난 그때 진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난 아예 아니 다른 만약에 나는 토니 크로스나 모드리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겠는데 카세미르는 팔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왜냐면 그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중요하고 대체 불가고. 왜냐면 지금 슈맨이 있잖아요. 추아메니 근데 전 슈맨이 당장 카세미로를 다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스타일도 좀 다르고 이번 경기에 잘했다지만 토너먼트 가봐야 돼. 챔스턴은 그냥 추아메니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 선수니까 시간이 좀 더 성장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처음 했잖아요. 페레즈의 이거는 해안이다. 팔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판 거다. 이 말이 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라모스 바란을 동시에 보냈잖아요. 근데 라모스 바란이 둘 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못 나왔고, 그리고 바란도 부상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즌에 온전하게 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페레즈가 보낸 거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보냈었던 케이스들 중에 틀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케이스도 있었고 네. 그때는 보내서 그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랑 별개로 팀에도 밀리탕 그 다음에 알라바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없는 선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에 제가 뭐 많이 나가본 건 아닌데 독일에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정말 구단 사람이나 구단 출입하는 이제 에이전트, 외국인 에이전트 그냥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걸 얻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기회가 어딨어. 그렇지.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독일에서 형 인터뷰하러 왔었어. 진짜? 어. 왜? 그 평창 독일에서 얘를? 아니 저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평창 올림픽 취재하러 왔다가 빌트에서 같은 조였잖아요 러시아 때. 그래서 한국 물어본다고 여기 앞에 마구 비엔나 커피에서 제가 오라 인터뷰했어. 그랬어요. 진짜? 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쌀국 윤다 옆에. 너한테 이제 월드컵 예상을 하기 위해서 베이트지에서 내가 홍윤상의 이적을 처음 맞춘 사람이다. 아니, 내가 그 전에 뭐 이렇게 해설을 뭐 하고 있다고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근데 뭐 굳이 내가 어디까지 가서 빌트 인터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시면 하겠다는데 오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래서 빌트지가 공식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들어보세요. 근데 안 나온 거 같아. 안 실렸어. 3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안 내고? 근데 빌트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서 정확하진 그렇지. 않거든요. 빌트 플러스에 나왔을 수도 있지. 야, 빌트지도 생각이 있으면 널 유료에 근데- 넣진 않겠지. 누가 그걸 돈 주고 봐. 심지어 그렇지. 내가 거기서 유명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독일 축구랑 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랑 얘기해서 좀 통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뭐 독일 분데스리가 해설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해 갔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이 얘기 왜 나왔죠? 외국인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 가게 되면 구단 사람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작은 구단이든 큰 기생충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주먹 수식이네. 주구가 아니라 대충의 플랜이 있어. 이 정도 되면 이 선수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 계속 간다. 우리는 은퇴할 때까지 간다. 이 선수는 또 뭐 국적도 그렇고 약간 성향상 우리랑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잘하지만 맞으면 보내든지 내가 그런다. 몇 살 때까지. 뭐 요런 느낌의 대략적인 플랜들이 다 오케이. 있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갈 선수면 진짜 끝까지 바지가랑이 잡고 야, 은퇴해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뭐 코치 뭐 이런 나중에 다 보장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특히 작은 클럽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너 어차피 지금 강팀 가봤자 주전으로 못 뛰어 그 대신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정도 돈은 못 줘도 요렇게 보장을 그래. 해줄게. 은퇴 후 계약까지 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세워주고. 세워줄 수 있어. 뭐 요런 느낌으로 중소 클럽들 중위권 팀들은 또 세워놓고 또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우리는 이 정도 레벨 아니면 여기면 안 해. 그리고 우린 데려와서 독일인들은 끝까지 뭐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우리가 끝까지 가고 또 이런 성향의 선수들은 중간에 어느 정도 맞으면 팔고 요런 그러니까 자기 약간 이거는 비밀이죠. 영업 비밀인데 슬쩍슬쩍 얘기를 해주더라고 에이전트들이. 뭐 어차피 쟤 팔려고 한 거였어. 뭐 대단한 일 아니야. 원래도 그 정도까지였다. 근데 우리가 봤을 진짜. 때는 아니 쟤를 왜 팔아요 갑자기 이런 식인데 그들은 물론 갑작스럽게 진행된 딜도 있지만 어느 정도 플랜들은 다 있더라고. 어떤 성향을 가진 선수면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잡을까? 그러니까 일단 자국 선수 자국 되지 선수니까 않을까요? 그건가? 그리고 네. 기량이 조금 떨어져도 팀에 도움이 되는 멘탈적인 부분이나 라커룸에서 그 애들 분기 좀 잡고. 네,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보는 이제 단기간을 보는 거죠. 주전으로 밀렸을 때 우리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재계약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다가 FA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각도 안 되고. 그럴 바에야 우리는 요 정도 타이밍에서 팔겠다. 돈 받고 팔겠다. 네. 근데 생각보다 그게 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보면 FA로 막 내보내고 이런 거 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그게 아닌 안 것 된 같아. 거죠. 그 계획은 케이스는. 있지만 예. 그렇게 선수들이랑 재계약이 잘 안 됐다거나.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또 한 번 고민하는 거죠. 그냥 1년 같이 뛰고 보내자. 이건 안 돼. 답이 없다. 뭐 지금 팔아봤자 우리 팀한테 위기고 그냥 1년 있다 보낸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플랜이 바뀌긴 하지만 전체적인 건 있는데 카세미르도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 건강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생활적인 정보,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기사를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긴 흘러나오죠. 하죠. 예.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는 레알이 뭐 쿨 뭐 했다. 요거는 쿨거 얼마 있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축구단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니 부자가 전기세 아끼려고 불 끄고 사는 게 부자예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레알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뭐 전기세도 이거 엄청 큰 금액인데 그거를 그냥 쿨하게 그래 뭐 가고 싶으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어느 정도 다 계획하에 물론 이거는 급하게 진행된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은 그런 거네. 레알은 카세미로에게 제안이 오면은 팔 용의는 항상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야 얘기는 좀 그러니까 그거를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카세미르의 관점으로 좀 바꿔보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은 카세미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룰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미 몇 번 그 비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구단들이 얘 성향은 요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선수랑 한 30살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올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왜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나왔어요. 5년까지였어. 그러면 2023년이나 4년 이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땡겨진 건 있지만 이들의 레알이 막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기해. 내가 오늘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었거든. 막 연기한다. 죄송한데 주랩주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는 있었다. 근데 타이밍이 좀 빨랐을 뿐. 제가 말한 게 내가 말을 약간 좀 다이렉트로 해서 그렇지만 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레알은 카세미르도 뭐 이런 성향이고 하니까 뭐 제이가 오면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카세미르 이적의 그 배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형님 이제 뇌피셜인 거죠 이거? 뇌피셜이야 뇌피셜. 내가 어떻게 알아? 뇌피셜 한번 가정해 보면 메뉴가 카세미르에게 찌른 거야. 그럼 카세미르 입장에서 그러면 주고 얼마 줄 건데요? 그럼 이 정도 줄게. 그래요? 그럼 레알한테 슬쩍 내는 거야. 메뉴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급을 이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알은 주급 체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급을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 순간 팔면 얼마 벌 수 있어? 이게 가동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레알 마드리드 안에 슈퍼스타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급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굴러가. 이런 체계에서 희생물이 있었던 게 마케렐레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었어. 호베르토 카를로스라든가 피구, 지단, 라울 이쪽은 다 고주급자. 수비 쪽은 뭐 호베르토 카를로스 빼면은 다 주급이 낮은 사람들. 뭐 그러다 파본, 보니까 파본 이런 지단 파본 정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구단이거든. 일단 카세미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돌려서 들려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취지는 그거야. 얘 팔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미드필드 어떻게 돼? 추아메니 있잖아. 그럼 추아메니가 부상이 있다 어떡할 거야? 카마빈가가 했었잖아. 그러면 얘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미드필더 라인에 카세미로가 나간다 할지라도 빈 공간은 최대한 메울 수 있다. 그러면 카세미로 이적시켰을 때 이적료는 얼마야? 그럼 메뉴가 급하다고 하니까 한번 튕겨봐. 그러면 뭐 6천만 플러스 1,000만 파운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지금이 적게일 수 있겠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팔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해.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는 메뉴 쪽에서 찌른 거야. 그러니까 카세미로 입장도 난 이해가 가. 카세미로 입장도 나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었고 라리가 우승도 했었고 여기서 이룰 거 다 이뤘어.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레알은 아까도 말했듯이 1, 2년 정도 딱 오버랩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경험 베스트야. 베스트인데 그래. 형 말도 맞아요. 맞아. 한 탐이 빨리 온 거야. 그 시기가. 근데 뭐 한 탐이 빨리 와도 요든 세이브해서 내년에 또 뭐 중앙 미드필더 벨링엄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안 되면 하나 더 질러서 올해는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쓴 것 같고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게 된 맞다고 거야. 생각한 거지. 아, 페레즈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촉발점이 뭐냐. 그러니까 계산기를 왜 두드리게 됐느냐. 이거는 레알이 직접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야. 처음엔. 우리 얘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두드린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럼 이제 메뉴 쪽에서 들어오고 카세미로가 그거에 동의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선 그때서야 두들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이가 없었으면 사실 레알이 그거를 생각해볼 먼저 그럴 이유도 이유는 나는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카세미로가 축구적인 부분에 대한 탐닉을 많이 하는 선수래요. 앤디 미튼 같은 사람들 기사 보면 그 맨유 그런 얘기도 있어. 예전에 이스타 스카우팅 할 때 쓰는 Y 스카우트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의 에이전트랑 같이 보면서 자기 플레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기에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의 선수다. 근데 라파엘 바란이 간 것도 결국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축구적으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내보냈던 거 플러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막지 않는다라는 큰 명분도 있고 이전의 기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적을 처음 타진한 게 아니래. 문의를 했었대 구단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안 돼!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럴 때 그래? 그런 생각이구나. 였는데 이번엔 받은 거지.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전부터 카세미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가 5회야. 그래. 리가는 3회야. 그러니까 이적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근데 왜냐면 들 트로피가 사실 그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김환이 카세미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좀 평안한 스타일보다 계속 괜찮을 때 뭔가 딴 걸 하려고 그래. 재미가 없어. 응, 별미가 없대. 연애는 좀 재밌나요? 처음부터 재밌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 성립 안 됩니다. 예. 나 이제 연애가 좀 재미가 없으면 이제 결혼으로 발전할 줄 알았죠. 형은 요즘 결혼 생활 재밌으신가요? 저는 재밌어요. 왜요? 저도 재밌어요. 그래요? 네. 제가 더 재밌을걸요? 그거 그래? 맞아요. 아니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형도 웃기지 않잖아요 이랬거든요. 웃기네. 아주 웃기네요 아니요. 웃기지 않은 프레임. 손소 프레임. 손소 이주원 진짜. 기만 노잼 약간 이런. 어쨌든 그래서 환희 형이 뭐 그런 도전을 하는 느낌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괜찮아. 그리고 내 자리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부가적으로 뭔가 여기서 더 뭐 할 거 없나? 이걸 찾는데 형은 항상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 정말로 그래. 이사가 가장 쉽잖아. 그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사도 웬만하면 2년 3년 안에 다 갔던 거 같고. 그래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인천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우리 위닝 옛날 버전 했었잖아요. 위닝 10 2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첫 팔에 저한테 개발렸거든요. 맞죠. 갔어요. 구경하다 갔어. 그랬지. 얼마 전에 얘기했어. 마고로 다시 이사 올까? 근데 물 샜을 때 지하철장에 물 샜을 때. 근데 카세미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챔스 티켓 티켓이란다. 트로피 5개 따고 막 이렇게 트로피가 많은 상황이라면 그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인생이 진짜.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원했다면 이야기는 다 돌아가. 지금 이야기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레알은 수동적이었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카세미를 매각해야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초아맨이 없을 때 하더라도 카세미로가 없으면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진은 안 돌아가. 구멍이 생기는 거야. 네. 맞아. 돌아가. 그 위에 사실 발베르데라는 좋은 옵션이 있기 카마빈가도 때문에.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뭐 적극적으로 카세미로 이적에 뭐 움직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카세미로가 만약의 경우
그 환희가 얘기한 대로 5번 우승하고 뭐 8번 우승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러면은 그때서는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피력을 했겠지. 그리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 떠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도 그거였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나서 나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사이클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 결국은 돈 아니면은 그 정말 순수한 도전일 거 아니야. 그래. 메뉴에서 새로운 도전한 대신에 죽음 반으로 깎아야 된다. 너 도전하고 싶지. 대신에 돈은 우리가 그렇게 못 줘. 그러면 하세요. 그런 도전은 안 하지. 어느 정도 수평선에 있는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한테 형 직장 옮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하고 싶어요. 대신 우리가 연봉을 좀 깎겠습니다. EBS 축구에서 설치야. EBS에서 최초로. 새로운 도전. 나 갈 것 같아. 이 똑같으면 돈. 낮으면 안 가지. 멍처리. EBS에서 하는 거 너무 새롭지 않아? 내가 처음 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그러려면 최소한 지금이랑 동타는 유지가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카세미로의 새로운 도전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로 이적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였고 오히려 카세미로가 그렇다는 소식을 메뉴가 접했다면 메뉴가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지. 맨유가 찔렀을 때 카세미루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가상 시나리오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 맨유는. 그렇죠. 삼성을 영입을 해야 어떡하지? 이거 근데 누가 에이전트가 중간에 귀뜸을 한 거지 맨유한테. 야 카세미로는 이런 성향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카세미로는 머릿속에 맨유는 없었을 거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얘기해 볼래? 내가 가서 해볼게. 그럼 그래 보낸 거야. 그래 커미션 얼마 줄 건데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해. 그래서 이제 카세미로 에이전트랑 만난 거지. 에이전트 두 명이랑 이거 맨유 에이전트 그래, 여기는 맨유 대신하는 에이전트. 그래서 만나서 요로 맨유가 이런 의향이 있는데 한번 스타트 해볼래? 카세미로 난 일단 듣는 건 다 열려 있어. 그래,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잖아요. 이 클럽이 지금 성적이 안 좋고 부진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클럽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더 불붙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 카세미로가 호날두라든가 바란하고 그것도 있고. 얘기했겠지. 이야기하고서 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뭐 이런 얘기 뭐 알고서 이적하지 않았을까? 호날두랑 연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나는 바란이랑 연락했다. 바란이랑 연락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위치도 바란이 더 가까워. 사실 카세미랑 호날두랑 굉장히 친한 그 옛날에 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있었을 때도 호라인이었어. 근데 그지만 연락은 바란이랑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카세미루라면 도전을 좋아하는 카세미루라면 이만큼 적합한 클럽이 없는 게 돈도 더 챙겨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맨유가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러면 나라면 도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기 가서 내가 챔스 끌어올리고 땡기면 이거 나 완전 스포트라이트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대충 돌아가는 판 봤더니 얘네 삼성 딱 부족하네. 그래. 내가 지금 필요하네. 이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 부페하고 에릭센이 있으면 더용보다는 카세미로가 더 매력적인 카드예요. 터나 축구에는 더용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수비 라인 앞에서 보디가드 역할하고 그거는 뭐 카세미루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단 말이야. 거기다가 카세미로는 레알 오고 나서 점차적으로 패싱력도 올라간 맞아. 선수예요. 빌드업도 잘해.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딱 맞는 선수가 간 거예요. 내가 보기엔 카세미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매력적으로 돼 느꼈겠지.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엔 그럼 레알 마드리드가 카세미루에 대해서 매각을 어쨌든 이래저래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나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되게 붙잡고 막는 타입의 클럽은 아니긴 해요. 그러진 않았던 여태까지 막 안 돼 절대 나포세이리아 이런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레알은 어느 정도 오버랩 되면서 항상 착착착 들어오면 나가고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 계획성이 있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 갈라티코 이후에 좀 꼬이는 시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착착착 나이대 보고 데려오고 재계약하고 이런 게 다 플랜이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선수들 중에 드림 클럽으로 레알 꼽는 선수들 많고 존나 많죠.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지구상에서 그냥 넘버원 클럽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난 레알 꼽을 것 같거든요. 전 스포츠 전체 다. 아니 축구만. 축구에서 레알 맞는 것 같아.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뭐 유명 선수들이 오고 유명 선수들이 드림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계획성. 그러니까 부진의 시기는 있지만 망하진 않아요. 이 클럽은. 그렇지. 네. 그래. 근데 약간 대신에 이제 그게 있죠. 레알 마드리드는 그게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클럽은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준 선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준다 라는 이미지 챙겼고 돈 1,000억 넘게 챙겼고 그리고
어쨌든 추맨을 사왔기 때문에 축구적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이 여태까지 쌓아온 역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페레즈는 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나갔지만 다 트로피 따고 그랬잖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 사실 정작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쳤냐? 에요. 왜냐하면 카세미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쭉 봐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옛날에 마케렐레 나간 다음에 개고생했었던 거 고생했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라모스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면 그때는 밀리탕이랑 알라바 사왔다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 선수들은 안 됐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힘들어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선수가 안 된 것만 생각하지 그 팀 팬들이 아닌 이상 그 팀을 계속 보고 있진 않잖아. 막상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카세미로 이적에 대해서 이번 라운드에 추맨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 추맨을 일단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카세미로 보내면서 수입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적 시장 수입에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이 소위 얘기하는 적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6관왕 할 수 있는 또는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는. 왜냐면 지난번이 더블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보강하면 돼요. 왜? 여름에 쓴 돈은 추아맨이 8천만 밖에 없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만 더 영입해서 뭐 벤제마 백업이라든가 측면 수비수라든가 아니면 오른쪽 공격수라든가 영입만 하면 이거 보이거든. 그렇지. 그럼 역사에 남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가 있거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하지 못했던 그 6관왕 네. 우리도 한다.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아니 안첼로티 감독이 아예 얘기했어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그럼 6관왕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순간 미드필더의 코어가 나가버렸네. 너무 쿨하게 나가버렸네. 그래. 그리고 쿨하게 보내줬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카세미로가 나갔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흔들린다거나 뭐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6관왕 할 가능성은 떨어졌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팬들이 싫은 거라는 네. 거죠. 그건 인정이지. 왜냐면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또 내부 시선으로 보면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고 코칭 스태프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어쨌든 새로 온 젊은 선수들을 써야 될 타이밍이 올 거고 아마 같이 있었으면 어쨌든 추아메이나 카마빈가는 경기 출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잖아. 누군가는 한 명은. 왜냐면 일단 1옵션은 무조건 카세미로. 카세미로죠. 지금 형이 한 얘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안첼로티가 생각이 납니다. 안첼로티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누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또 크카모를 썼을 거니까 페레즈가 회의를 한 거지.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야 이 영감이 지난번에도 더블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더 영감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크카모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산을 시켜야 카마빈가든 발베르데든 뭐 추우맨이든 쓸 거 아니야. 왜냐면 지난 시즌에 크카모 고집 때문에 레알 팬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되게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그 와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체 타이밍도 점점 맞아 들어가면서 잘 되긴 했지만 중간에 레알 팬들이 안첼로티 욕 존나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들자. 강제로 야, 빼. 빼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려서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안첼로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머리가 돌아가는 타입인 건지 항상 뭔가 스쿼드가 빵꾸가 났을 때 기민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쓸까? 그러면서 막 전술들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를 페레즈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좀 줘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 부담성이 높은 선택 아니야? 차라리 개소리죠. 크로스를 보내고 와야지. 딱 봐도 존나 개소리지. 개소리. 이제 형 말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는 내가 보기에는 코어적인 자원이라도 팔아도 돼. 나이도 먹을 만큼 88인가 85야. 모드리치가 85야. 나랑 동갑이고 크로스는 90이야. 아 90이구나. 생각보다 어린. 근데 토니 크로스 좀 오락가락하잖아. 아니, 지난 시즌에 막 완전 그건 아니었어. 근데 이 둘이 그래도 뛸 수 있었던 게 뒤에 카세미로 있어서 뛰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팔려면 이 둘을 팔았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둘한테는 나는 이적 제의가 안 왔을 거라고 봐. 사는 사람들이 그 나이 때 모드리치를 누가 사가? 모드리치는 재계약했어. 그 재계약도 했고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잖아. 토니 크로스는 여기서 끝낸다 은퇴하고 그랬고. 그렇지. 그걸 모드리치도 아마 레알에서 그래. 하고 싶어. 근데 카세미르는 도전 의식이 있는 선수니까 아다리가 맞는 거. 그리고 이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실 모드리치 인텔에 이적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사실 난 가는 줄 알았어. 레알이 솔직히. 잡은 거야. 맞아. 모드리치를 그래, 잡은 거야. 맞아. 그래, 그때 그때는 잡았다. 3살 어렸을 때 전이지. 아니에요? 맞아. 네. 그때 모두 잡아야지. 근데 냉정하게 보면 카세미르가 뭐 되게 40까지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정말 신체적인 나이대로 봤을 때 지금이 92년생, 91년생이 정점일 정점이야.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정점이야. 정점에서 쭉 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더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다가 이렇게 가지. 네. 내려오지.
이거는 확실해요. 계산기 두드렸는데 나가도 된다고 판단 쓴 그러니까,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 우리도. 아니 이제 봐야죠.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시즌을 갑자기 봐야지. 누가 부상을 당해. 그러면 실패고 음. 좀 건강하게 다 가. 그러면 제가 볼 땐 큰 탈은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이 크카모에서 카마빈가 초아멘이 발베르데로 바뀌는 거잖아요. 뭐 나중을 생각하면 그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안첼로티 감독이 지는 경기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크카모 조합으로 가면은 위치를 좀 지키는 수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전방 압박을 했을 경우에 이 기동성. 선수들이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배치를 했었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카세미로가 나갔다고 친다면 결국은 초아메니가 좀 더 많이 뛰겠지만은 초아메니도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고 그 가운데 카마빈가도 사실 카마빈가는 메잘라 자리에서 더 잘하는데 뭐 피보테 자리에서 또 뛰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또 다른 이제 크카모네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카세미로가 나가서 이 선수들의 조합을 어떻게 하든지 라리가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리가에서 약팀 사냥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를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다. 문제가 챔스라든가 토너먼트라는 그래, 거죠.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싫은 거야. 그게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안첼로티가 예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카세미로 빠지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더블 피보테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카세미로를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카가 나갔고 다른 카가 남아있지만 사실 뭐 완전히 그 자리에 맞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추아메니가 만약에 추아메니가 부상으로 뭔가 이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그럼 좀 때는 때려지지. 좀 뚜렷한 대안이 좀 없는 세바요스도 안 나갔죠? 다니 세바요스 네. 아스날맨. 네, 세바요스도 본인은 있을 겁니다. 베티스행을 지금 엄청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티스 뭐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친정이고 약간 그거 있어. 그 레알은 좀 특이한 클럽이기 때문에 아까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일반적인 클럽들이 주로 이게 주가 된다면 난 레알 마드리드는 보여주는 이미지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바짓가랑이 붙잡는 클럽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있다고 봐. 감독이 안첼로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첼로티가 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독이 콘테죠? 근데 카세미로 이렇게 팔지? 그러면 바로 인터뷰합니다. 일단 추리닝 입고서 이 구단 같은 새끼들이 수염 안 깎고 수염 안 깎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적이 아니다. 이 자리에 무조건 누구 사와야 된다. 얘기했을 텐데 안첼로티가 그런 타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다음에 눈썹이랑 이렇게 하면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잡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 들어.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거는 팬데믹의 영향이 있겠지만 팬들은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적기다. 페레스는 오히려 다음 시즌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은 다음에 음바페 다시 한번 찔러보고 또? 주드 벨링엄 찔러보고 음바페 다시 찌르려나? 아니 나는 근데 사실 알 순 없지. 그렇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존심 좀 상했을 텐데. 내가 느끼기에는 페레스가 생각하는 적기가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 아니 아직 안 왔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아예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만들려고 이 팀을 그러니까 우리는 라리가뿐만 아니라 그냥 유럽에서 독보적인 팀을 만들겠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긴 했지만은 아예 강인한 이미지로 그냥 갈락티코처럼 예전에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끌어모아 보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카세미로하고 토니 크로스하고 모드리치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를 계속하기에는 이미 그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가 바뀔 타이밍이니 바뀌긴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모드리치는 종윤형이랑 동갑이야. 그래. 그래서 늙었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가 적기가 아니라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시즌 뒤를 적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멀리 볼 거예요. 팬들은 당연히. 왜냐면 올 그렇지. 시즌을 즐기는 게 팬이기 때문에 올 시즌을 보지만 구단은 다음 내후년까지 다 어느 정도의 큰 틀은 다 세워놨을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2년 3년 안에 카마빈가랑 추아메니는 당연히 나이가 성장을 했겠지. 나이가 들고 발베르데도 그렇고. 발베르데 셋이 조합을 맞추고 그때쯤 되면 모드리치도 은퇴할 거고 토니 크로스도 뭐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런 이거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모드리치가 은퇴할 시점에 토니 크로스 여기서 은퇴한다고 한다. 근데 그 시점에 카세미로가 나간다고 하면 골 때린다. 어떻게 될 것이냐?
된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카모 중에 동시 탈자들이 생긴다는 네,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 2년 내에 다 나가는 거예요. 안첼로티,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근데 그 타이밍에 카세미로가 이적하겠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는 페레스 회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순간적으로 너무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위기가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추아메니가 영입됐을 때 이 선수에게 힘을 좀 실어주면서 카세미르를 제 돈 받고 보내주고, 그리고 선수가 원하니까. 그럼 그림도 좋고. 이거 받아서 말하면 3명 크카모 있잖아요. 카세미로 빼면 2명은 FA로 은퇴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러면 이 3명은 영원이야.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럼 그나마 젊은 카세미루 정도는 다른 팀에서 한 번 더 뛸 수. 지금 카세미루가 은퇴하려면 5년 6년을 더 있어야 돼요, 레알 마드리드에. 최소한. 그렇지. 그러면 재계약을 한 번 내지 2번 더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주급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고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내가 볼 때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는 끝나는 연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모드리치는 사실 많이 남지 않았고. 하루 한 해, 2해야. 토니 크로스도 내가 볼 때 나이 되게 많을 때까지 뛸 것 같진 않고. 느낌이 본인의 멘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계약이 없으면은 그냥 이번 계약 끝나면 은퇴하겠다는 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타이밍상 전혀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환희 형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한이 안 왔다면 그대로 갔겠지만 온다면 지금도 낫배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팔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환희 형 되게 전문가네요. 좀 뭐 뭔가요? 아니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빌트지가 인터뷰하러 왔어. 그래. 아니 그렇게 미스터 하는데. 빌트야. 미스터 빌트예요. 예. 하지만 쓰지 않았다 기사를.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마르셀로, 이스코, 베일 나갔죠? 고주급자 다 나갔어요. 그 가운데 카세미로 나갔죠? 그러면은 주급 체계에서는 이거 여유가 많이 생겼네. 매우 건전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건전적으로. 건전하게. 네, 건전진가요? 네, 야 새마을 운동할 때 다 건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형 새마을 운동 시대요? 어렸을 때 초록색 모자 쓰고 그랬어요? 아니 봤지. 내가 진짜. 쓴 게 아니라. 와. 그런데 개 늙었네. 아이씨 괜히 얘기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건전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는 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급 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현금 총알도 그렇고. 이 카세미르를 매각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 그들은 어떤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이 타이밍에 이 정도 오퍼라면 보내도 괜찮다라는 계산을 한 거고, 선수들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이미지까지 줬고, 그리고 카세미르는 본인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한두 시즌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팬들의 답답함이랑 별개로 페레즈는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뭐 레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올해 이렇게 노력해서 쭉 괜찮아. 안 써본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풀에 없으면 풀에 있는 선수긴 해. 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되고, 또 월드컵은 그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과 상대해본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A 매치는 띄엄띄엄 있잖아. 그치. 근데 소속팀 경기는 지금 매주 있고 뭐 한 10몇 경기, 15경기는 더 뛸 거 아니야. 지금 월드컵 전까지 한 13경기 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선수든 풀 안에만 있다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강인은 풀 안에 있는 선수고. 있는 선수고. 네.